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권견입니다. 자, 이제 질문 내용이 네. 신도시 오피스텔 원룸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안 올라서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죠? 제가 이제 뭐 한 십몇 년 방송하면서 제가 오피스텔 질문을 할 때 제일 먼저 항상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업무타운 내에 살아. 그렇죠. 무조건 업무타운 주변 아니에요? 업무타운 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주변에 유흥시설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면 오피스텔들은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모든 살림을 쟁겨놓고 안 산다고요. 그 주변에 내가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어떤 유흥을 좀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선호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요 두 가지. 세 번째로 한다면 이제 신축. 오피스텔은 좀 새 거 위주로 살려고 하니까 선호도가. 트렌드도 많이 변하니까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제가 요 두 가지는 꼭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신도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도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거의 무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최근에 이제 분양됐던 중에서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입지가 너무 좋죠. 네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네. 또 아파트 형태를 띠고 있는 아파텔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네. 유독 이게 이제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 네. 또 원룸 또는 이렇게 작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겨우 반등을 해갖고 겨우 이제 분양가 수준까지 올라오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라곡식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특별한 상황에 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도 네. 업무타운이 있으면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업무타운 내. 그 다음에 반대로 베드타운. 하남. 그죠? 네. 하남처럼 베드타운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네. 베드타운도요. 아파텔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방 2개짜리에서 3개짜리 어느 정도 올라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주거를 할 수 있는 네. 내가 애들 학교 보내면서 주거를 아파트 대신 아파트가 많이 비싸니까 그거 대신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오르는데 반대로 이 업무타운 내에 있는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하나짜리가 또 많이 오르고 네. 1.5룸이나 1.5. 그죠? 요즘 네.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부분들 좀 구분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쟁 네. 상대가 이제 아파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분양가가 8억일 때 아파텔의 분양가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8억짜리가 한 12억 정도 오르게 되면은 5억짜리도 한 9억 정도까지는 따라 오릅니다. 그러니까 상승률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투자를 해도 충분히 높은 수익을 얻는데 오히려 투자 자금은 적게 드니까 수익률 면에서는 네. 이런 것들이 더 많은데 네. 일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차이가 베드타운 내, 주거타운 내에서는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둘 다 전세가 예를 네. 들어서 이 오피스텔은 전세가 4억이에요. 네네. 그리고 아파트는 전세가 5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투자하려면 3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피스텔은 투자하면 1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피스텔 3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수익률 면에서 네. 1억 투자해서 4억을 보니까 네. 3개를 사면은 12억을 버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4억밖에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물론 뭐 다주택자나 뭐나 뭐 복잡한 문제 있는데 저희가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네네. 세금적인 문제는 네. 제외하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거까지 얘기하고.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 어떻게 상담했는지 상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신도시로 조성되는 지역이 이제 아파트도 공급이 되고 상가도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도 공급이 되는데요. 네. 이 신도시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동탄도 실패했고요. 그 네. 하남 미사지구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성공을 했던 데가 어디냐면 마곡지구 정도? 네. 요 정도만 성공을 했고 나머지는 신도시가 조성돼서 아파트와 상가와 또 뭐 아파텔이라고 하는 아파트 형태의 그 대체용으로 아파트 형태 면적만큼 큰 오피스텔들은 아파트가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을 해줬는데 네. 이제 원룸 정도 되는 수익형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들은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좀 이런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매도냐 보유냐의 생각에서는 지금 월세 받고 계세요? 전세 받고 계세요? 네, 지금 월세 받고 있어요. 월세 받으면은 예를 들면 2억 8천이나 9천에 팔게 되면 보증금 한 1,000만 원 정도 빼고 나면은 여기에 돈이 한 2억 7천 정도가 묶여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계속 묻어놓고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도를 하셔서 네. 이 2억 7천 정도에다 양도세 내더라도 원가가 2억 6천이니까 양도세 거의 안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회수하셔서 서울권에 많은 재개발들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바람이 크게 불 거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권군대님. 네. 잘 봤습니다. 네네.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권군대님이 우리 구독자분들 눈에는 두 명으로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네. 2대1로 싸우지 않을까? 아, 뭐 2대1로 싸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편이지 않을까? 전투력이 좋잖아요. 2대1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도 의견 주셨는데, 네네. 저는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 매도를 안 하고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 옆에 아파트가 네네. 실사용 면적 평당 6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판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오피스에는 하나도 안 오르다 보니까 사용 면적 평당 3천만 원입니다. 두 배 차이 나잖아요. 네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평당 4천까지만 뛴다고 한다면, 그죠? 네. 9천만 원이 뛰는 거잖아요. 전용 네네. 면적이 9평이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건 상당히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이 오피스의 매매가가 2억 7천이잖아요. 네네. 전세는 2억 한 5천까지도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돈이 2천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2천 투자해서 9천을 벌 수 있으니까 뭐 4배 이상 수익률이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군다나 요 판교 역 주변은 오피스텔 지을 자리가 이제 없어요. 그죠? 이게 그렇죠.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시도 또 굉장히 완성돼 가고 있고, 그리고 업무타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흥시설이 조금 적은 거 말고는 다 완벽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시네요. 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월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월세를 주고 있다 보니까 현재 월세 보증금을 빼고 매도하게 되면 약 2억 한 6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네. 여기에 묶여 있는 상황이 되니까 7년 동안. 예, 그렇죠. 7년 동안 가격이 2, 3천밖에 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에서 우리 김코님대로 4천만 원까지 오른다라는 걸 기대감을 주기가 이분은 이만 실망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차라리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또 많은 재개발들을 진행을 하니까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나 또는 용산 같은 경우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마포라든지 또는 서울의 중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억 6천 정도로 하면은 갭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해서 가만 놔둬도 지금 현재 땅 가격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판교에서 기대하는 가격만큼은 올라갈 수 있는 데다 플러스해서 도심에다. 개발까지 가능한 가능성까지를 간다면 기회비 영상으로 봤을 때 여기다 계속 이제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오르는 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쪽 편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갈아타는 걸 추천드렸던 거거든요. 저도 뭐 얼마 전에 그 용산의 오피스텔은 제가 투자를 시켜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뭐 매매 가격이 2억 9천인데 네. 전세를 제가 봤을 때 한 2억 8천까지 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제가 사드리기만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전세 2억 5천에 났더라고요. 아깝죠. 어쨌든 네. 3천만 원 투자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네. 제가 빌라를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그 강남 같은데 한 3억에서 4억 하던 빌라들이 오피스텔들이 지금은 8억에서 10억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 같은 데는 지금 현재 7억 한 5천 정도 하고 여의도는 8억 7천 정도 합니다. 1.5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아까 얘기한 우리 김꼰대님이 얘기한 도심권 내 업무타운 내는 이런 가격 상승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용산에 한 1.5룸 정도 투자하는데 한 1억 5천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용산의 업무타운이 들어선다면 광화문이나 여의도만큼의 가격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면 그 정도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 여기서 판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회비용상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 그 서울의 업무타운들의 주변의 특징은 뭐냐면 네. 그 업무타운 주변에 빌라가 뛰면 오피스텔을 따라 뛰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죠. 물론 빌라가 먼저 뛰어요. 네네. 먼저 뛰면 몇 년 있다가 오피스텔 조금 뛰더니 다 따라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산같이 네. 또는 강남같이 빌라가 많이 뛰는 데들은 네네. 저는 아직 안 뛰는 오피스텔들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용산이나 강남을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 아니면 빌라 정도까지가 이제 생각이 확장이 됐거든요. 또 오피스텔까지 확장이 아직 안 됐다 보니까 상대적 오피스텔 가격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분은 저는 안 파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 그래요? 내가 7년 동안 안 올랐는데 내가 팔았는데 오르면 어떡해요. 세상에 그것만큼 억울한 거 없거든요. 다른 데 가서 더 많이 아니죠. 벌면 되잖아요. 전세를 놓고 네. 그럼 전세를 놓고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훨씬 좋죠. 아. 취득세를 좀 더 내더라도 그러면. 저는 전세를 놓고 그 전세 자금으로 사는 게 취득세를 좀 더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판교에 있는 오피스텔은 약 실투자금 한 2천 정도로 네. 묻어놓고 네.
전세 한 2억 네, 4천 정도를 그렇죠. 땡겨서 네. 다른 데 투자하면은 일석양조, 그렇죠. 양도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일석이조,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네. 있는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 보유를 더 하고 전세를 놓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갭 투자를 다시 하나를 더 하는 그거를 난 권해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상담 시간이 네. 짧아서 네. 길게 설명을 못했네요. 공부사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입으로 안 나왔나 봅니다. 이런 네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죠? 네네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저희는 여기서 이제 그만 마치도록 하고 네. 저희 방송 영상을 계속 보실 분들은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십시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